1일 낮 1시 40분쯤 동구 좌천동에 있는 한 목욕탕에서 불이 났습니다. 20여 분 만에 초진됐지만 소방관과 공무원 등 1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제9호 태풍 사올라와 11호 태풍 하이쿠이, 제12호 태풍 기러기까지 우리나라 태풍 감시구역 안에 여전히 3개의 태풍이 자리 잡으면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택시처럼 부르면 오는 수요 응답형 버스 타바라가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올해 부산에서 처음으로 신입생 0명을 기록한 남구 소재 신현초등학교가 임시 휴교합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휴교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임시 휴교 기간은 2년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의 한 목욕탕 화재 진압 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발 당시 현장 주변은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2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옥상 위로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건물 입구에서는 소방관들이 물을 쏘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동구 범일동의 한 목욕탕에서 불이 난 건 1일 오후 1시 40분쯤. 화재는 순조롭게 진압되고 있었는데 불길을 잡던 도중 갑자기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불 다 1차적으로 폭발하면 꺼졌지요. 꺼지고 이제는 계속 꺼지니까 구경하고 있는데 2차로 뻥 또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한 애복 좀 다쳤어요. 동구청장님도 구청장님도 다 다쳤고 범호동 동장님도 다쳤고 또. 다행히 화재 당시 목욕탕은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재 진압에 투입됐던 소방관 2명이 안면부 2도 화상을 입는 등 중상을 당했습니다. 또 화재 현장을 살피던 김진홍 동구청장을 비롯한 시민 19명이 화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부상자 모두 의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와 폭발 원인을 내부에 있던 연료 탱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 후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제9호 태풍 사올라와 11호 태풍 하이쿠이, 제12호 태풍 기러기까지 우리나라 태풍 감시구역 안에 여전히 3개의 태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행히 모두 중국이나 일본으로 향하면서 한반도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인데요. 하지만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부산을 비롯한 남부지방에는 주말에도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일 기준 홍콩 동쪽 해상에 있는 제9호 태풍 사올라는 4일 중국에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1호 태풍 하이쿠이 역시 당초 예상보다 서쪽으로 경로를 틀면서 5일 중국 푸저우 북서쪽에서 소멸할 전망입니다.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됐던 제12호 태풍 기러기도 세력이 약화되면서 오는 4일 일본 가고시마 인근 해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러기 같은 경우에는 상층에 건조 공기의 영향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약화된 상황으로. 다행히 가을 태풍이 모두 한반도를 비껴가면서 직접적인 영향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주말까지 부산을 비롯한 남부지방에는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따뜻하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 제11호 태풍 하이쿠이 사이에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현재 대한해협 부근에는 정체전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31일부터 1일 새벽까지 영도 지역의 강수량이 200mm를 기록하는 등 부산 전역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2일까지 부산에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 이동 중인 태풍의 강도에 따라 날씨가 바뀔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태풍이 약화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수증기가 정체전선 쪽으로 공급되는 수증기가 줄어들었을 때 정체전선은 약화되거나
남쪽으로 좀 더 처지면서 현재 예상되고 있는 것보다 강수량이 줄어들, 그리고 강수 구역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기상청은 4일까지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백중사리 기간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경우 해안가 지역 등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수산업 종사자들은 올게 왔다는 반응인데요. 기자가 간다 전주현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2051년까지 134만 3천여 톤의 오염수가 방류될 예정인데요. 그 양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원전에 쌓여있는 오염수를 모두 방류하기 위해서는 최소 30년 이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소비자들은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아예 수산물을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저희 세대가 노인이 될 때까지도 이제 생선이나 물고기 같은 거를 잘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급식 같은 것도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했었으면 했는데. 불안하죠. 계속 불안하죠. 그래서 뭐 정부에서 좋은 뭐 결과나 아니면 뭐 정보만 확실하면 뭐 먹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정보가 정확하다면. 근데 믿을 수는 없어요, 솔직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남 최대 수산물 시장인 마산 어시장입니다. 제철에 맞은 전어가 한창 불티나게 팔릴 시기인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가게 사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상인들은 오염수 방류 이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고 말합니다. 방류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나옵니다. 얼마나 줄었나요? 뭐 말할 수가 없죠. 한 3분의 2 정도는 줄다고 봐야죠. 손님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애를 씁니다. 10명 중에서는 한 2명 정도는 지금 먹어도 되나 이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일본 소주부 싸면은 욕구다 내려오냐고 안 내려왔다면서 걱정을 하지 말고 잡수세요 이랍니다. 저는 이번에는 자리를 옮겨 창원시 마산아포구 구산면 앞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구산면에서는 본격적인 홍합 출하를 앞두고 어민들은 분주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민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8년째 양식장을 운영하는 박상희 씨. 양식장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속상한 것보다 더하죠. 뭐 그냥 이건 뭐 팔 수도 없고 이게 뭐 양식장이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뭐 어디 누구한테 팔려가겠습니까? 또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홍합 자체도 안 팔리겠지만 양식장도 뭐 못 팔겠죠.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경계합니다. 정부 연구기관의 시뮬레이션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는 해류를 타고 북태평양에서 희석된 후 돌아와 방류 4에서 5년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제주 해역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오염수 방출 10년 뒤에는 제주 해역에 유입되는 삼중수소 농도가 현재 국내 해역의 평균 삼중수소 농도의 10만 분의 1 수준으로 희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적극 나섰습니다. 일단 내년도 원전 오염수 대응 예산을 올해보다 40% 증액해 어업인 대상의 금융 지원과 소비 촉진, 방사능 검사 확대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앞으로도 수산물 검사 장비와 인력을 충분히 확충하고 민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더욱 촘촘하고 꼼꼼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1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지금이라도 원전 오염수 방류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아니면 더 길어질 수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면서 시민들의 근심은 날로 깊어만지고 있습니다. 기자가 간다 전주현입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이 지난 10년 동안 성장한 도시농업의 성과를 분석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경제와 사회, 환경 분야 노시동업의 가치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5조 원이 넘는다고 밝혔는데요. 점점 그 중요성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0년 사이 도시농부가 200만 명을 넘어섰고 면적도 1000헥타르 이상이 조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20명 중 1명이 도시농부를 경험했을 정도로 양적 성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농촌진흥청은 경제적 가치면에서 도시농업이 3조 1천억 원이 넘는 가치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학교 텃밭 농산물 체험으로 인한 농산물 소비와 도시 텃밭 소득 증가로 570억 원이 넘는 직접 효과가 있었고 관련 산업과 일자리 확산, 생산 유발 효과까지 3조 500억 원 규모의 간접 효과를 일으켰다는 분석입니다. 도시농업의 경제적 가치에서 중요한 시사점은 본인이 직접 작물을 키우고 관리하는 체험을 할 경우에 농산물 구매와 소비가 증가해서 이런 농업인 소득으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사회적 가치면에서도 도시농업이 1조 3천억 원의 효과를 보였다고 추정했습니다. 신체적 활동과 심리 안정 등으로 건강 증진이 늘어났고 구성원 간 공동 작업들이 가족이나 주민 간 공동체 회복을 늘렸다는 분석입니다. 또 여가 취미 활동과 미래 세대 교육 증진 효과가 늘어나 도시농업의 사회적 기능이 더 뚜렷해졌다는 시각입니다. 도시농업은 생태와 환경정화, 환경녹화 등 환경적 기능 면에서도 7,800억 원 규모의 가치평가를 받았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도시 공간에서 식물이 탄소 흡수와 저장, 열섬 완화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며 그동안 건물안 식물 담장들이 늘어나 실내 미세먼지가 줄었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제거돼 40%의 공기정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소득과 산업 확산, 환경 개선과 사회적 기능까지 도시농업의 가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택시처럼 부르면 오는 수요 응답형 버스 타바라가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부산시는 1일 기장군 동해선 오시리아역에서 타바라 개통식을 진행했습니다. 타바라는 이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자신이 출발하고 싶은 버스 정류장과 목적지 인근의 버스 정류장을 선정한 뒤 버스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버스 요금으로 택시처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1인 호출도 가능하며 버스는 15인승 규모 5대가 투입됩니다. 운행 장소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오시리아역과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랑대공원, 공수마을 등 15개 정류장입니다. 시는 1년간 타바라를 운영하며 성과를 파악한 뒤 강서구 등 교통 취약 지역에 도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DRT는 그 지역 주민도 포함되지만은 이곳 기장을 찾는 국내의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시범 사업으로서 앱 기반의 사업을 추진하지만은 점차로 유선 전화로 호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부산에서 처음으로 신입생 0명을 기록한 남구 소재 신현초등학교가 임시 휴교합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휴교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임시 휴교 기간은 내년 3월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2년간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 인근 지역에서 대규모 주택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일시적으로 학생이 빠져나갔다며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해 휴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 재학생 23명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인근 학교로 전학할 예정입니다. 해운대 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 협의회가 1일 기장군 신정중학교 앞 사거리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교권 회복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하윤수 부산교육감을 비롯해 해운협위원과 학부모, 정종복 기장군수 등이 참여해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해운대 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고호경 회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교권 회복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한 학교 생활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2023 부산다운 건축상 수상작 10개를 선정했습니다. 대상은 명도구 봉산마을에 있는 베리베리굿 봉산센터가 차지했습니다.
이곳은 내외부로 확장되는 커뮤니티 공간이 녹지가 부족한 마을의 공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